지금 한국 정치는 뭐랄까? 꽉 막혀 있습니다. 한쪽에서는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외치는데 다른 쪽에서는 끊임없는 내부 갈등이 발목을 잡고 있죠. 이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시작은 이겁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다. 입법 속도 좀 높여달라라고 호소했어요. 바로 이 한마디가 모든 드라마의 시작점이었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치권이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? 글쎄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통합을 향한 외침과 현실 정치의 지저분한 분열 사이에 놓인 아주 깊은 간극을 보게 됩니다. 네, 첫 번째로 이 교착 상태를 어떻게든 뚫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대통령의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공식적인 해법은 이거예요. 여야 지도부를 직접 만나서 우리 협력 좀 합시다라고 촉구하는 거예요. 어떻게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일종의 탑다운 방식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. 하지만 이런 통합의 외침이 현실에서 어떻게 무너졌을까요? 계획대로 되진 않았습니다.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붕괴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정말 극적입니다. 야심차게 제안되었던 정치 연합이 내부 갈등 때문에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졌는지 한눈에 보이죠? 딱 48시간, 이틀 만에 모든 계획이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. 그리고 이게 바로 합당 논의에 브레이크를 건 공식 발표입니다. 신속한 통합에서 나중에 위원회 만들어서 얘기나 해봅시다 라는 훨씬 느리고 불확실한 과정으로 방향이 확 틀어진 거죠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. 공식적인 사과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골이 정말 깊다는 거예요.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연대하자니까 잠깐만요. 그 연대라는 게 진짜 선거 때 힘 합치자는 약속이에요? 아니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? 이렇게 진짜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걸 좀 무마해보려고 전형적인 정치적 제스처가 나왔죠. 다 같이 손잡고 웃으면서 사진 찍는 거예요. 하지만 이런 사진 한 장으로 이미 터져나온 내부의 근본적인 긴장감을 감추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반대편인 야당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. 놀랍게도 이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.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거든요. 야당 의원의 이 강력한 발언 한번 들어보세요. 공천을 장악하려고 나를 입막음하려 한다. 하지만 민심은 징계할 수 없다. 와, 모든 게 다 들어있죠? 정치권 반대편에서도 놀랍도록 똑같은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건 그야말로 눈에는 눈, 이에는 이 식의 전쟁입니다. 중앙당이 서울시당 위원장을 징계하려 하니까 서울시당이 곧바로 중앙당 지도부의 핵심 인물을 징계로 맞받아치는 거죠. 공식적인 당규를 무기 삼아서 누가 진짜 힘이 센지 겨루는 노골적인 권력 다툼인 셈입니다. 그러니까 이걸 꼭 아셔야 해요. 이게 그냥 몇몇 정치인들 사이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훨씬 더 큰 판, 바로 중요한 서울 지역의 선거 공천권을 누가 쥐느냐를 두고 벌이는 대리전, 즉 권력 그 자체에 대한 싸움인 거죠. 자, 이렇게 내부에서 혼란이 벌어지는 동안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평범한 우리들의 삶과 직접 연결됩니다. 최근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아주 눈에 띄는 숫자가 하나 나왔습니다. 바로 59.5%.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알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60%가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바로 정치 갈등을 꼽았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정치권의 싸움이 국민들 눈에는 나라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이 좌절감은 그냥 막연한 느낌이 아니에요. 우리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. 자그마치 71%,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정치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어봤다는 거고요. 똑같이 71%가 아예 싸우기 싫어서 정치 얘기를 피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. 이게 우리 관계와 일상 대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요? 이 모든 게 국가와 또 일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과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그리고 마지막엔 이 큰 질문 하나가 남는 것 같습니다. 다들 이렇게 자기들 내부 싸움에 바쁜 동안 과연 누가 나라를 운영하는 데 집중하고 있을까요? 진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누가 신경 쓰고 있을까요?
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질문일 텐데 이 모든 교착 상태의 진짜 비용은 결국 누가 치르게 되는 걸까요?